위험물에 대해서 뭐 포장 방법에 있어서 탁 보여줘요. 이렇게 위험물을 이제 뭐 병에다가 담았다. 이렇게 여기다가 써줘요. 이 위험물은 뭐고, 그죠? 위험 등급이 뭐고, 그 다음에 뭐 비수용성이다. 잘못된 것은, 그랬을 때는 수량이 빠졌네요. 그죠? 화학명이 빠졌네요. 이런 것들 탁탁 집어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자, 그 다음에 수납 위험물의 주의사항 표시도 해줘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써야 되는 것은 품명, 수량, 화학명, 위험 등급, 그 다음에 수용성인지 비수용성인지 표시를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위험물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손에 대지 마라. 뭐 피부에 접촉하면 안 되고, 마시면 안 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있다는 가정 하에서 위험물인데 마시기 하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심플하게 묻기를 분명하고, 뭐, 줘놓고, 잘못된 것은 뭐냐? 여기서 봤을 때 필요한 사항들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성의 표시 같은 경우는 사류 위험물 중 수용성의 하나인 거죠. 다 비수용성도 많고 수용성도 많지만, 근데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이거는 뭐, 사류 위험물의 하나다. 자, 그 다음, 운반 용기라든가 포장 외부의 표시 방법 중에서 수납 위험물의 주의사항 표시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인류 위험물, 가열이라든가 충격에 주의해야 되겠죠. 열을 줬을 때 산소가 분해돼서 나오고, 딱 때리면 어떻게? 놀래가지고 산소가 톡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연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가연물 접촉 주의라는 그러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인류 위험물 중에서도 이것은 공통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산화물이라든가 혹은 이를 함유한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기 언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기 충격주의 역시나 가연물 접촉주의, 즉 화기 충격주의하고 가연물 접촉주의는 공통사항이란 거예요. 근데 알칼리 금속 산화물이라든가 이를 함유한 것들 뭐 물기 언금이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은 화기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통사항이에요. 자, 근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혹은 이네들을 함유한 것들은 뭐 바로 화기주의는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기 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 이것은 화기 언금입니다. 주의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굳이 화기주의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인화성 고체는 바로 화기 언금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삼류 위험물. 자, 금수성 물품 같은 경우는 물기 언금,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이다. 자, 이것은 화기 언금에다가 공기 노출 언금입니다. 공통사항이 없어요. 금성 혹은 자연 발화성 물품을 뭐 삼류 위험물이라고 하지요. 자, 여기서 금수성 물품은 어떻게? 물기 언금, 그 다음에 자연 발화성 같은 경우는 화기 언금, 공기 노출 언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류 위험물은 화기 언금, 그 다음에 오류 위험물은 화기 언금에다가 어떻게? 충격주의입니다. 육류 위험물은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납물의 주의사항 중에서 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다른 주의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사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운반 용기 중에서 최대 용적이 150ml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300ml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에서,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의미에서 주의사항을 써도 된다. 뭐 화장품이니까, 그죠? 코스메틱 하는 건데 막 회골 그림 들어가 있고 이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좋은 말로 피부에는 쓸 수 있지만 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좋은 말로 쓰는 거예요. 근데 대용량이다. 이것은 화장품이지만 어떻게 추출해내면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스킨의 용량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험물을 운반할 때 햇빛이라든가 빗물이 침투하면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운반 덮개를 덮어서 운반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자, 그 운반덮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광덮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차광덮개를 해야 되는 위험물들이 있다. 뭐? 자, 1류, 5류, 6류 위험물들은 차광덮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입니다. 자연발화성 같은 경우는 뭡니까? 3류 위험물. 바로 화기연금과 공기노출 언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광덮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인하점 영하 21도씨 미만인 경우에는 어떻게? 특수인화물이죠. 햇빛에 의해서 인하점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차광덮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기연금과 같은 물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방수덮개를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 혹은 이를 함유한 것들.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그죠? 그 다음에 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 마그네슘분 혹은 이를 함유한 것들. 3류 위험물 중에서는 당연히 금속 물품들이 어떻게 방수덮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위험물들이 있어요. 이것은 5류 위험물 중 50도씨 이하에서 분해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온도 유지를 항상 해줘야 됩니다. 자,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없는 고압가스에 대한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따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자격증 같은 경우는 위험물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이것은 바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거예요. 사실은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것이 조금 더 상위의 의미예요. 그냥 소방 화재 예방 안전 규정에 따른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그 소방 관련해서 나온 거 보면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에 대해서 저수량이라든가 방출량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는 것보다는 반으로 줄어듭니다. 하프로 돼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닙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압가스 중 불연성 가스 같은 경우는 타지 않는 가스입니다. 그죠? 이것은 바로 4류 위험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소방, 예방 안전 규정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은 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법제처로 들어가시면 법제처로 들어가셔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탁 치면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안전관리법은 더 포괄적인 의미에 있고 그쪽 안에서 시행령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행 규칙입니다. 그죠? 그 안에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그냥 클릭 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운반 및 적재 방법에 관한 기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운반 방법에 대해서는 쫙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 운반 방법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규정에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차량을 운반할 때는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표시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휴식, 고장 등으로 인해서 차량을 일시 정차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 해야겠죠. 굉장히 위험한 비탈길에? 아닙니다. 사람이 살고 싶어서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환기도 시키고 볼 수 있게끔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험물이라든가 이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리거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안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매고 그렇게 해서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위험물을 차량에 주입 혹은 싣거나 내릴 때의 기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쓰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험물을 차량에 주입하거나 실을 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감독 아래에서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 설비를 준비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를 해둬야 한다는 것, 이 두 줄은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왔다면. 자, 그 다음 위험물의 운반 중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되고, 가까운 소방서나 기타 관계 부서에 어떻게 전화를 하거나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운반 용기에 재질해서 이건 다들 아시죠? 그죠? 앞서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우선 다들 아는 것이고. 자, 운반 용기의 구조 및 최대 용적해서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의 용적 해가지고 표가 하나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수납 위험물의 종류 해가지고 최대 용적 또는 중량 해서 쫙 나와 있는데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2, 3, 1 뭐 이렇게 된 것은 다 뭐 위험물 등급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사실 이것은 문제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고, 고체 위험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액체 위험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한번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거 다 일일이 외우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양이죠. 동그라미 너무 많아요. 이거 외우는 시간에 다른 거 확실한 거 안 틀리고 맞추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것은 한번 나왔다 과감하게 막 손절매 하듯이 잘라버리고 다른 거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라면. 근데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일단 한번 대신에 요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해가지고 잠깐만요. 용기 외의 용기고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용기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자, 여기서 액체 위험물 같은 경우는 조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서, 자, 금속재,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해서 최대 용적은 모두 다 뭡니까? 3000리터예요. 땡큐예요. 그죠? 자,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가 된 거 있죠. 3류에서는 2등급, 3등급, 4류에서는 역시나 2등급, 3등급, 5등급에서는 2등급 같은 경우는 다 자, 그 위험물에 대해서 각 운반 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그 기계에 의해서 바레트로 해가지고 어떻게 전동지게차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걸 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그 용기는 부식이라든가 열화에 대해서 적절히 보호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용기 자체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이라든가 운반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하중에 의해서 그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해서 당연히 적응력 있고 견뎌내고 안전해야 됩니다.